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를 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전립선학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에이시안 퍼시픽 그러니까 아태 전립선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대한전립선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는 전립선암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 전립선학회에서는 현재 총무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저희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전립선암이 어떤 암인가요? 사실 이제 주변에 우리가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시는데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우리가 잘 모르죠. 외형상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전립선이라는 것은 남성들한테만 있는 이제 장기인데 위치적으로는 방광 아래쪽에 그리고 직장 앞쪽에 위치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는 호두알 크기 정도의 이제 모양입니다. 크기고 한 20g.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남성들의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생殖 기능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입 능력을 이제 결정하는 정자의 활동성, 운동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 전립선 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액의 한 30% 정도의 그 액체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제 커지고 약간 비대해지고 한 5, 60대가 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전립선암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한 60대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데 이쪽 전립선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보통 전립선암 혹은 전립선선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전립선암 발병률이 어떻게?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내에 중앙암 등록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과 통계를 이제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2020년도 우리나라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남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 이제 폐암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위암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전립선암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19년 통계로 하면 남성 4위암이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통계부터 남성 3위암으로 한 12.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립선암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이제 암은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전이가 있는 소위 사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완치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전립선암 역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이제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PSA라는 혈액 검사가 있는데 이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의심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전립선암 병기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혈액 검사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초음파라든지 전립선 MRI를 시행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후에 최종적으로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어떤 장기에 암이 발생한 장기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1기 혹은 2기 그다음에 어떤 장기 주변으로 조금 침범한 경우에는 우리가 3기라고 얘기하고 좀 아쉽게도 좀 원격 장기인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4기 전립선암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조기 진단이 되어 가지고 1기라든지 2기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완치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생각할 수 있고 3기라든지 혹은 더욱더 좀 진행된 형태인 4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을 이제 가진 환자분들의 이제 생존율은 어떻게? 예. 대개 이제 전립선암이 조금 이제 부드러운 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신사적인 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되더라도 초기에 진단되면 충분히 완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뭐 아쉽게도 3기라든지 더 나아가서 4기 전이가 있는 4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5년이라든지 10년 생존율이 한 절반 정도, 한 50%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암입니다. 특히나 한국인에서의 전립선암은 서양에서 생기는 전립선암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더욱더 중요한 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기대 여명에 대해서 평가하는 네.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다른 암들은 이제 진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간암이라든지 폐암, 뭐 췌장암, 뭐 이런 거, 위암 같은 경우는 관찰하는 경우가 없죠. 이제 진단되면 수술을 하든지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립선암은 고령에서 잘생기거든요. 그러냐 할아버지들한테 잘생기시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 당시에 75세 환자분한테 발병되는 경우, 그다음에 85세, 90세에 진단되는 경우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한국인 남성에서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표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한 75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건강한 상태라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느냐. 보통 한 10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5세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건강한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10년 정도 더 생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한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 이전에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75세를 넘어가지고 80세, 85세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초기암이라면 굳이 이 할아버지들을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해서 생명 연장에 그런 불필요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기대 여명, 기대 수명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떠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70세에서 80세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병변이 있는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모든 암들이 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위암의 원인은 뭐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물론 흡연도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 인자,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사회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인종적인 요인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각 암종에 대해서, 각 암에 대해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암 역시 사실은 서양에서 굉장히 흔한 암이거든요. 미국과 유럽과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 1위 암이 가장 흔한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 빈도가 전해지는 암인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식생활 습관이 서양화된다는 거고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유전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가계도거든요. 그분은 여성분들한테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유방암이 이제 호발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은 전립선암이 호발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전립선암이 굉장히 이제 호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전립선암을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위험성을 높이는 유전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가족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 쪽에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10년 정도 빨리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검사하는지? 예. 부모한테 물려받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또 물려받는 게 있고, 종양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분할을 일으켜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돌연 변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초기 전립선암이 아니고 3기 이상 혹은 4기 정도의 진행된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한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조직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검사에서 특정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때부터 전달되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소마틱 돌연변이, 체성 돌연변이, 그다음에 점라인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모 때부터 받는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경우에는 가족들을 다시 또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